일단은 오늘 아침에 일론 머스크가 텍사스에서 그리고 그인 샤델 이사회 의장이 뉴욕에 나타나서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각각 따로 이원 중개 방식으로 상장식에 가까운 뭐 그런 행사를 이미 치러버렸어요. 그래서 벌써 얼마나 돈을 많이 모았길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혹시 청약하셨나요? 저는 못했죠. 지금 네. 135달러가 아니라 160 몇 달러에 받기 시작해서 그거보다 지금 정해진 가격이 아까 170 몇 달러라고. 호가가 지금 네. 175달러. 그러니까 이 네, 상장 175달러. 공모 가격보다 29% 높은 가격에서 됐고요. 사실 뭐 175달러로 약간 예상이 되기도 했었죠. 왜냐면 지금 이 암호화폐 거래소들 뭐 하이퍼리퀴드나 OKX 같은 데에서 이 퍼페추얼 퓨처, 네. 그러니까 영구 선물 이 가격들이 170달러 뭐 안팎에서 뭐 이렇게 거래가 이미 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는 했는데 그게 과연 주식시장으로 그대로 넘어올까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호가로만 봤을 때에는 역시 공모가 이상의 높은 수요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어떤 뭐 집중된 자금 문제가 이번 주 초에 시장을 굉장히 조금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잖아요. 오늘 상장이 이루어지고 나면 뭔가 기술주 많이 올랐던 걸 덜어내고 스페이스X 상장을 준비하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찾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진다고 좀 봐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 기술주가 조금 조정을 받았던 거에 뭐 일정 부분은 이 스페이스X에 참여하기 위한 투자자들이 미리 좀 자금을 마련한 것이다. 차익 실현을 하는데 그 이유도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이제 많이 나왔었죠. 뭐 어느 정도는 진행됐다라고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 공모에 들어간 돈에 사실 이제 대부분이 4배 이상의 청약이 몰렸지만 실제로 이제 물량을 받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그 돌려받은 돈을 뭐 스페이스X를 살 수도 있지만은 이제 뭐 그래 뭐 스페이스X 나 이 가격에는 뭐 더 오르면은 135달러보다 더 위에선 안 사 하고 돌려받은 돈을 사실 뭐 다른 데에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공모 이후에 돌려받을 돈이 266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청약에 청약에 참여했는데 들어갔다가 받지 못하고 남은 돈. 네. 남은 돈. 그러면은 이제 그 돈이 다시 뭐 기술주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근데 그 돈이 다 진짜 실물이고 기술주 다 판 돈인데 그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순진한 생각이고요. 이게 레버리지나 뭐 이런 당연히 것들, 레버리지도 뭐 있죠. 또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융통한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고스란히 못 받았으니까 나 안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요. 저는 스페이스X 투자 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세는 이제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그런데 기술주가 오늘 좀 덜 오르잖아요. 좀 그렇죠. 별로죠. 그 마이크론 얘기는 정도가 좀 하락하고 있고. 제가 보면 이거는 반등했습니다. 어떤 스페이스X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어떤 전쟁 끝난 그 효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끝나면 아무래도 좋아질 게 그동안 기술주보다는 좀 이런 기술주가 아닌 분야, 그동안 소외됐던 분야 쪽으로 거래가 시장의 폭이 확산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제가 진짜 빈난세 씨가 말하는 것처럼 돈을 돌려받았다면 저 같으면 지금 반도체를 막 다시 들어가서 엄청 사겠다라기보다는 뭐 네. 그동안 소외됐던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어떤 산업주라든지 뭐 이쪽으로 가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에너지도 그동안 뭐 좀 많이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오히려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도 이번 전쟁의 교훈은 역시 자급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좀 투자를 다시 하자 이런 수요들이 네. 나올 수 있어서 에너지 서비스 뭐 이런 쪽에 유전 서비스 업체들 이런 쪽에 다시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기술주 이외의 다른 쪽으로 좀 자금이 만약 확산된다면은 뭐 좋은 시장한테는 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좋은 얘기죠. 이야기죠. 그동안 한쪽으로만 너무 끌고 가다가 뭐 다시 스페이스X 얘기로 돌아가면 뭐 누가 딱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200달러 거의 넘을 수 있고, 그리고 200달러가 넘는 순간 매물이 나올 거고 다시 떨어질 거고 며칠 내로 135달러 밑으로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IPO의 공식이죠. 기본적으로 IPO라는 게 그동안 예전에는 이제 회사가 커지면서
돈을 모아서 더 성장하자였는데 지금은 최근에 이제 있는 기업들은 이미 사모펀드들이 다 회사가 커질 때 투자를 다 해서 이제 임원 정도 결실을 거뒀고 더 커진 상태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들의 엑시 창구로 네.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점점 더 물량이 나오면서 처음에 높여놓고 지금 골드만삭스 이런 데에 이제 주관사들의 작전이죠. 첫날 주가를 띄워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놓는 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작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1,0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주문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아는 사람 몇 명을 보니까 한 주 받았대. 한 주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얘기를 몇 주를 하더라고요. 넣었는데 한 주를 받은 거예요? 엄청 는 거죠. 그러니까 4배 주문인 양이라는 거는 사실은 별로 안 나온 겁니다. 물론 이 과거에 뭐 인계 주식에 비하면 좀 약하긴 하죠. 그럼요. 네. 과거에 뭐 30배, 40배는 수두룩해. 그게 평균이고요. 예. 어떤 기술주 상장에 있어서 120배 이런 데 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이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규모가 뭐 750억 달러. 옛날에 했던 건 뭐 몇십억 달러,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아람코 네. 같은 데가 290억 달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750억 달러이기 때문에 4배만 올린 것도 상당히 크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는 4배 정도의 인기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저라도 제가 10주를 갖고 싶으면 우선 한 50주 정도 주문을 내는 거죠. 그래야 10주 받거든요. 네네. 우리나라도 인기 있으면 50주 주문해봐야 10주도 못 받거든요. 지금 그렇긴 그런 하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 너무 중요하게 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지표로 여기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주문은 넘어갔고 지금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들이 한 주 받았다면 제가 한 10주 사고 싶었는데 한 주 받았다고 해보세요. 이 골드만삭스는 이용하는 거죠. 너 한 9주 사야지. 이런 얘기고 그리고 피델리티나 이런 데 이제 거래 플랫폼들을 보면 대부분 이번에 받은 주식들을 15일 안에는 팔지 마라. 못 팔게 되죠. 플리핑 하지 마라. 음. 못 파는 건 아닙니다. 팔 수 있어요. 팔 수 자기 있어요. 주식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내 건데 팔 수는 있는데 팔면 너 페널티가 있어. 무슨 페널티냐? 뭐 그 사람한테 벌금을 때리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다음 IPO 때 너는 못 받아. 혹은 다이먼드 IPO 때 맞아. 네, 참여할 수가 그렇구나. 없어. 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페널티를 주는 거죠. 참여 그건 안 할 수가 하면 있죠. 되죠. 예, 너는 맨날 받자마자 파는 놈이니까 넌 뺄게. 이렇게는 할 수 있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우선 팔지 못하게 해놓고. 그래서 15일 동안 이제 주가를 올리는 작전에 네. 들어가서 막 이제 분위기를 띄우고 그래야 이제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하는 걸 딱 보니까 오픈 AI와 엔트로픽도 나도 쟤네들 해야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저희 거 이렇게 아닙니까? 잘합니다. 이런 네. 걸 좀 보여줘야 돼요. 기가 막히게 팔았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7천억 달러, 3천억 달러 얘기 나오던 네. 걸 지금 1조 7,700억 달러에 팔았잖아요. 네. 그것도 중가를 확 지금 띄우면서 그러니까 뭐 5억 달러 받을만 하죠. 수수료가 5억 달러니까 5억 달러 받을만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거래가 있으니까 오늘 굉장히 많이 마켓 메이커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을 겁니다. 밑에서. 오늘은 뭐 현물 거래만 시작을 하고 다음 주에는 본격 단타 대회가 열립니다. 레버리지들이 뭐 21개 그리고 막 티커도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다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오는데. 그리고 벌써 이런 상황- 한국에도 뭐 네. 성장 네. 이런 상황이면 공매도도 있어야 되는데 공매도 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물량이 없고. 물량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 하겠다는 투자자들 다 두 손을 들었어요. 일론 머스크한테 어떻게 공매도를 하냐. 수없이 당했다는 거죠. 예전에 과거. 그러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턱도 없고 이제 S1을 보면 무슨 뭐 공상과학 소설인데 무슨 소행성 채굴 이런 거 나오고 말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일론 머스크가 시바견 사진 하나로 도치코인을 900억 달러 만든 사람 아니냐. 그런 사람한테 무슨 뭐라고 동매도를 어떻게 치냐. 공매도가 없습니다. 지금 월가에서 사실 원래 이제 상장 이전에 뭐 그랬던 적이 예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보는 일입니다. IPO 이전부터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그 보고서들이 막 나왔는데 지금 세 곳에서 이미 탑10 주식인데 해야죠. 이미 매수, 안 하면 이미 이상한 뭐 거지. 목표 주가 얼마 막 이거를 지금 벌써 내놓은 상태인데 그 중에서 이제 뉴 스트리트 리서치라고 하는 곳에서는 165달러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좀, 안전한 가격인데. 네,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좀 낙관적인 가정의 속도로 우주 시장이 전체 커진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그 중에서 점유율 50%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12개월 적정 가치가 330달러다라고 지금 상당히 불리시한 이야기와 보수적인 이야기를 두 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이 보고서를 쓴 애널리스트가 블룸버그에 나와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뭐 이 AI랑 우주 두 가지를 다 가진 거의 뭐 얼마 없는 회사라는 점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뭐 내년부터 시작해서 당장 뭐 3년 안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머스크의 이 머스크 타임 모르는 투자자 아무도 없다. 이제 모두가 제가 3년 하겠다? 그럼 한 7, 8년 뒤에 하겠다는 소리군. 이라고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이 실행력에 대해서 좀 시간이 걸려도 나는 믿는다라고 하면 투자를 하는 거고, 나는 그 정도의 이 시간을 기다려줄 아직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지금 이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게 너무 터무니없어서 지금 이게 너무 부풀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 20년 전에 테슬라가 상장했을 때, 네. 15년 전 테슬라가 상장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런 점들을 적당히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신선한 시각이었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거짓말이니까 믿고 들어가네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야심차다는 거죠. 네. 거의 썬다. 아니 근데 그 약속 중에 안 된 게 많아요. 아예 없어진 것도 많습니다. 안 된 게 많죠. 왜냐면 아예 없어진 것도 많아요. 아니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그냥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이고 그런 미친 짓을 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스크의 그걸 왜 내 돈 갖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머스크 프리미엄과 머스크 할인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다. 이제 얘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이 블러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어느 옹호를 하는 게 정도는 아니라. 이렇게 뭐 티키타카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얘기를 2주 정도는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늘 거래 가격이 지금 이따가 아까 $175 정도에 형성이 돼가지고 잘 올라서 뭐 $200 이렇게 갔다. 내지는 쭉 내려와가지고 다시 공모가 근처로 온다. 그러면 이제 약간 두 분은 완전 상반되는 의견이시잖아요. 내려오면 사시겠어요?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될까요? 네, 저는 내려오면 사죠. 근데 $135보다 좀 더 낮아지면 좋겠어요. 그래도 비싸다? 네. 왜냐면 이제 일론 머스크 타임을 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스페이스X는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이 로켓 재사용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이 진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타쉽의 이 궤도 비행이 좀 증명이 되면 저는 그러면 좀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스페이스X의 우주 사업과 스타링크 사업은 삽니다. 근데 AI 사업은 전혀 못 믿겠어요. 근데 AI 사업, 이게 AI 회사라는 겁니다. 문제는. AI 사업을 뭐 어떤 걸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XAI의 사업을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XAI의 어떤 사업? XAI의 모델과 앞으로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그룹뿐만이 아니고요. 그룹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XAI가 해온 것 중에 보이는 게 이제 그룹이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우주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1조 회사다?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스페이스X가 상장을 했으면 저도 높은 가격이라도 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AI 회사고 그 회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템이 $26조 5천억 달러라고 써놓은 걸 보니까 기도 안 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저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는. 왜? 아까 그랬잖아요. 미친 꿈을 믿어야 되고 그런 미친 꿈을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꽤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믿고,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따라갈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따라가라는 거죠. 짐 크레이머가 정확하게 잠깐만요. 오늘 그 XAI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어서 XAI가 만약에 진짜 얘가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 그룹에 대해서는 저도 되게 좀 실망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 모델 경쟁에서는 많이 뒤처진 게 맞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 지금 사실 저는 XAI의 지금 사업에서 최근 한 2주 동안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데이터 센터 하이퍼스케일러로 바뀌고 있죠. 그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이 XAI가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없는 것이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직접 그 스페이스X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기 때문에 결국 우주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빨리 증명하는지가 이제 타이밍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XAI의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면은 사실 XAI가 유망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는 좀 그게 맞지 AI 않다고 회사예요? 생각합니다. 하이퍼스케일러지?
뭐 AI를 굉장히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저는 그러면은 그렇게 뭐 되면 굉장히 후발 오라클은 AI 하이퍼스케일러고 기업인가요? 코어웨이브 같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코어웨이브랑은 말도 안 되게 다르죠. 코어웨이브는 땅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었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내 많은 말은 땅과 지었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언제 지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언제 지을 수 있는지는 아까 타이밍에 이 서로에 대한 네. 그의 타임라인을 믿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우주 데이터 센터하고 지상 데이터 센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저도 말이 안 그만큼 된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실행성의 리스크가 엄청 크지만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지상에서의 이 클라우드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뭐 전력이든 냉각이든 네. 이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이든 뭐 이 사실 주민들의 반발도 너무 심하고 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결국은 우주까지 가야만 이것을 이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의 입장에서는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은 너무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글도 하겠다, 아마존도 하겠다 하는데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건 어쨌든 이 스페이스X이기 때문에 XAI이기 저는 때문에 우주 데이터 센터가 거의 로보택시라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테슬라가 만들어질 때 자기네 로보택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 굴러다니는 게 59대라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굴러다니잖아요. 굴러다니는 게 그리고 59대. 저는 로보택시보다 우주 미국 데이터 사람들이 센터가 다 반 정도 훨씬 타게 쉽다고 하겠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로보택시는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 규제와 인허가 이 안전 문제가 훨씬 네. 더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우주 데이터 센터 제가 보면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저궤도에 띄워서 엄청난 규모를 하잖아요. 그거 떨어지면 사람들 다쳐요. 그 정도로 큰 규모로 띄우면 무지막지한 규모가 되잖아요. 나중에 이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할지가 그거 너무 그거 걱정인데 떨어져요, 그게. 그럼 그 우주 저궤도는. 쓰레기를 이제 또 처리하는 기술이 나오겠죠. 그게 필요가 결국 발명을 만들어내니까 저는 못하지만 똑똑한 분들이 하시겠죠. 진짜 꿈과 희망을 먹고 살고 있는 우리 빛난새 기자. 물론 저는 아직 안 삽니다. 왜냐면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업이 S1이 막 허황된 다 소설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은 뭐 그런 거는 이제 알겠고 아까 얘기해 주신 머스크 타임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 그래도 한번 이번에 좀 타볼까라는 고민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이 종목들이 눈치 보게 하면서 오늘 장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머스크의 꿈과 희망을 먹고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강세장. 이제 약세장이 한번 오잖아요. 꿈과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적을 보게 됩니다. 저는 8월 초에 이제 스페이스X가 첫 실적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내서 그 낱낱이 재무제표가 나오고 그게 몇 번 누적이 돼서 적자가 점점 더 커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 꿈과 희망을 먹던 사람들 중에도 약간 현실을 되찾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많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금융공학자들이 엄청나게 만들어놨어요. 보름 동안 다 못 팔게 해놓고 그 사이에 레버리지 펀드가 들어가서 막 매수를 막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게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앵커링 효과를 주는 거죠. 네. 미리 이제 기저효과를 딱 만들어서 앵커링을 시켜놓고 그렇게 시작하겠다는 게 현재의 계획인데 결국은 현실을 되찾고 테슬라도 상장 첫날 40% 올랐지만 그 다음에 공모가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뭐 그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짐 크레이머 이 CNBC의 주식평론가죠. 짐 크레이머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테슬라 엄청나게 오를 거야. unsustainable한 가격까지. 그러니까 오르고 다음에 지속 가능하지는 뒷말은 하지 않다라는 않았다. 얘기였습니다. 네. 뭐 그런데 어쨌든 뭐 그건 상당히 어떤 비관적인 전망, 현재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의견에 가까운 것 같고 그것보다 이 스페이스X가 어쨌거나 투자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주 데이터 센터, 이게 뭐 실현이 된다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물도 엄청나게 쓰고 전력도 엄청나게 전력 시설이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될 정도로 데이터 센터가 단독으로 들어서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미국은 확실히 한계가 있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필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엄청난 이 반도체 설비나 부품들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제 잠깐 오르는 것 같던 반도체 오늘은 조금 주춤하긴 해도 그래도 뭔가 시장에서 이 기술주 중에서
유독 빛나는 건 그래도 반도체가 점점 될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흐름일까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보는 뭐 미래나 사업이나 이런 건 사실 정확하긴 하잖아요. 본인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워낙에 시련들이 많아서 그렇지. 근데 그거 보면 저희가 막상 투자를 한다고 하면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다시 반도체인가? 라는 근데 생각을 일론 좀 머스크를 해볼게요. 네. 믿으면 테라팹을 해서 자기가 다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근데 한참 그걸 또, 할 네. 수는 없죠. 왜냐면 다 믿으면 테라팹이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다른 반도체 회사들 거기 수요가 공급이 넘칠 텐데 그거 투자하지 말아야죠. 그럼 마이크론도 안 그게 되고? 이제 이 네. 수요에 대한 전망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나는 지금 이 회사들이 증설하는 것도 다 사올 건데 그래도 부족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믿는다면은 아직도 반도체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제 아주 초불리시한 전망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라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투자는 저는 아직도 반도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테라팹을 하겠다. 그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할지 아니면 결국은 인텔하고 삼성전자한테 맡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이 모든 문제, 지금 가장 이 최전선에서 AI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동일한 이야기는 메모리가 아직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최근 며칠 반도체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좋았죠. 결국 증설하겠구나 라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말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은 각자 판단하실 문제지만 데이터 센터 하면은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가 이제 방사선 내성 반도체를 많이 실어서 올려 보내겠죠. 근데 이제 방사선 내성 반도체는 그거 가져와서 칩 갈아 끼고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추락시키고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반도체와 서버와 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더 부족해지겠죠. 그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최근에 골드만삭스가 이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가 네. 올해 얼마죠? 7,600억 달러인가요? 네네. 근데 지금 내년에 시장 컨센서스가 8천억 달러 중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원래 9천억 달러 넘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젠가 그제에 새로 전망을 상향한다라고 하면서 1조 2천억에서 1조 5천억까지 내년에 AI 이 하이퍼스케일러들 캐펙스가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뭐 캐펙스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저거 자금 조달 어려워질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금 조달 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문제는 오로지 반도체와 연산 능력이 부족한 것. 뭐 결국은 아직도 모든 병목은 이 하드웨어에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들은 계속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뭐 이것도 결국은 반도체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반도체나 뭐 장비나, AI 투자가 이제 계속 될 거라고 다들 믿고 있고 현재에 따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워낙 커지니까 예상보다 계속 커지는 상황이고 그래서 병목이 생기는 데마다 지금 가격이 다 뛰고 있는 그런 네. 거죠. 이제 반도체, 뭐 광, 뭐 등등 전기, 네. 뭐 이런 쪽에서 병목이 생기는 그 병목을 쫓아가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었고 당분간은 저도 그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자꾸 걸리는 거 하나가 어제 나왔던 얘기죠. 오픈 AI가 이제 토큰 가격을 깎는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토큰 가격을 깎아서 재번세 역설로 인해서 토큰 수요가 왕창 늘어나서 그러니까 50% 깎았더니 50% 내렸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 50% 내렸더니 뭐 수요가 2배가 됐다. 노 프라블럼이에요. 3배가 되고 4배가 되면 그러면 더 좋은 거죠. 수요를 깎는 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기업들이 확실한 유스 케이스에서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봐서 이걸 계속 늘리자라는 쪽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물론 뭐 그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그리고 아직도 시작 안 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올 거예요. 수요는 당분간은 분명히 있고, AI 트레이드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험 요인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ROI가 되는 거죠. 이게 과연 되는 거냐라는 게 기업들이 지금 따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 따지는 기업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쓰는 거에 많은 부분을 지금 중국 거를 쓰는 쪽으로 가고 있대요. 그러니까 QM 같은 네. 이런 쪽으로 성능이 엄청 올랐다고 상당히 하더라고요. 많이 네. 가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워낙 싸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지금 AI 표준을 채택을 하면 API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중국에 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거의 그거를 이제 표준화시키고 네. 커머디티로 만들어 버리는 상황이라서 가격을 엄청 이 내려가지고. 프론티어 네. 모델들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론티어 모델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뭔가 굉장히
풀기 어렵고 우리가 슈퍼컴퓨터, 우리 컴퓨터 만들 때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것처럼 네. 퀀텀 컴퓨터가 필요한 것처럼 뭔가 그쪽에 수요가 있을 텐데 그 수요가 무지막지하게 크냐라는 거는 또 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용이 점점 더 중국으로 가고 있어서 과연 이 오픈 AI와 이 문제는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높아지고 각종 병목이 생기면서 이 가격이 올라가서 큰 생성의 가격이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ROI를 따져서 중국으로 가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솔루션이 항상 높은 가격이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과연 이게 그러면 AI 수요가 계속 이어질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것처럼 우주에 데이터센터를 지어서 무지막지하게 하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또 수요 측면에서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꾸 그래서 여기 만난 사람마다 하는 얘기는 AI의 관점에서 AI 트레이드 관점에서 유일한 지금 위험 요인은 ROI다. 이걸 자꾸 따지기 시작하는데 만약 이게 어느 순간 굉장히 내러티브를 잠식하는 요인이 되면 AI 트레이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합니다.